그렇다면 아이들의 면역력은 언제부터 길러지는 걸까요? 처음 태아가 머무르는 자궁 안은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다 세상에 나오기 2달 전부터 엄마의 몸은 아이에게 좋은 균을 공급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자연분만을 한 아이는 엄마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길인 산도를 통해 세균과 접촉하고 그 세균을 통해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의 세균을 그대로 전달받아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 위험도가 37%, 천식 위험도는 24%, 소아 당뇨병 위험도는 19%, 위장관염 위험도는 31%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원래 정상적으로 엄마의 이 외음부와 또 이 질은 분비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자궁까지도 분비물이 이렇게 통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기가 열려서 나오는 이 자궁 경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는 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식 분만이 어느 정도 이 병원의 환경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배 위로 이 위로 뱃속을 가르고 하는 이 환경에 비해서는 엄마의 정상적인 균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 무균 상태에서 배양된 쥐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배양된 쥐에게 염증을 유발시켰더니 무균 쥐만 염증이 악화됐는데요. 어떤 원리일까요? 무균쥐하고 정상쥐하고를 봤을 때 마찬가지고 그 결과들이 보면 무균쥐에 비해서 정상쥐들이 훨씬 그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면 그 신생아들을 보면은 자연분만한 신생아하고 인공분만한 신생아하고 그 면역체계가 그 형성되는 시기도 늦고 그 면역체계 균형도 덜 잡힌 걸 보면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이론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세균. 그러나 알고 보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균을 만나면서 면역력을 얻기 시작하고 세균과 공생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균은 인간을 가장 처음 맞이하는 친구가 아닐까요? 최근 자연출산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모임을 찾았습니다. 엄마들은 자연출산 덕택에 아이들의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열제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어요. 지금 10개월이거든요. 근데 해열제 한 번도 안 먹여보고 자연치유로 감기도 지나가고. 예. 정말 많이 아프거나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도 아기들은 그 혼자서 잘 이겨내더라고요. 면역력이란 우리 몸이 세균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방어벽입니다. 면역력은 신비하게도 세균과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면역력도 그만큼 약해지고 작은 공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각종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세균들한테 노출된 어린이들이 훨씬 면역체계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병인들의 노출됨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방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11살이 된 진호는 좀 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정읍시 칠보면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도시 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아토피 때문이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냥 여기 놀거리도 많고 친구들도 여기랑 뛰어놀 때가 많으니까 시내보단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밖에서 노는 건 재밌어? 네. 저 뭐하고 놀아, 친구들하고?
밖에서 축구하거나 아니면 술래잡기 넓으니까 숨바꼭질 같은 거. 왜? 다음에 또 경기할 때 성향하고 재밌어? 뛰어노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말수도 늘고 표정도 더 밝아졌습니다. 집에 오면 진호가 아토피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태어난 지 3개월. 어렸을 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려고 생각을 안 했고, 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에 담기, 아무래도, 자연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나무 같은 그런 접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아이들 또 뛰어놀 때는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접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토피에 좀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있어? 서울 강남에 사는 이현주 씨. 여보세요.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여보세요. 희준이 나와라고 봐. 희준이 나와라고 봐. 형아가 여보세요 하라는데? 희준이 나와라고 봐. 처음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이현주 씨는 청결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엄마였습니다. 끊었다. 첫 아기 때 키울 때는 항균 젤 있잖아요. 그거를 아기를 만지기 전에 늘 썼었어요. 이렇게 갓난아기 때 집에 데리고 와서 꼭 반드시 손에 그걸 하고 나서 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점점 아이와 더불어서 성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키우시던 방식이 오히려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 거구나. 청결만이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항균 제품을 모두 버리고 청결에 대한 강박을 버리자 아이가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네. 청결하게 지내는 것과 그다음에 무균 상태로 지내는 거에 대한 혼동을 많이들 하고 있고 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결함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긴 하지만 무균 상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고. そうですね、過度に清潔をやめ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よね。子供たちは泥んこ遊びしたり、自然に触れたりしましょうという。それから防腐剤とか添加物が入った食品はなるべくやめましょう。抗菌グッズはなるべく使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洗うのはいいけども洗いすぎには注意しましょう。そういう普通の生活に戻ればいいんですよ。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지난해 6월 긴 시간의 연구 끝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약 10,000종이나 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의 무게를 합치면 무려 2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미생물 중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도 있지만 대다수가 세균입니다. 세균과 우리는 이미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는데 우리는 애초 이룰 수 없는 무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무 진을 뺀 게 아닐까요? 우리 몸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다투지 않고 사이에서 좋게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환경입니다. 우리 몸 안의 환경입니다. 세균을 가장 작고 흔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그 순간 진정한 의미의 세균과의 공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항상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 자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과정에 맞게끔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아침에 바꾼다기보다는 이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뜻에서 무조건 깔끔함만 추구하는 위생 상태라든지 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세균을 멸절시키겠다고 덤벼드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人は人の生態系を守って、動物は動物の生態系を守るという考え方が大事なんですね。いい菌と悪い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で、いい菌は特に我々人間だけで生きられないんですよ。こういう菌の助けを受けて生きてる。菌も人の中にいて栄養をもらって生きてるわけです。これ共生って言うんです。共生が我々今まで生きてきた、地球の中で生きてきた原理なんです。この共生の概念を先進国の人間は忘れてるわけです。自分自身を歪めてるということ。 우리는 이미 세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세균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도 사라집니다. 무균 사회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